이제 디테일링 하기 아주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이제 뭐 바야흐로 세차장 가면 사람들도 많고 자연스럽게 '내 차에다가 무슨 왁스를 바르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 디테일링에 입문한 지 10년 차가 된 이 세차 꼰대로서 여러분들한테 고체 왁스를 쪼끔 해 보시라고 권장을 좀 해 드리고 싶은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고체 왁스에 대한 기초 상식이라든가 기초 지식 같은 거를 여러분들한테 뭐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체 왁스에 대한 기초 지식. 사실 이 고체 왁스가 디테일링, 뭐 세차, 셀프 세차에 재미를 증폭시키는데 정말 좋은 교보제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이제 세차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 뭐 세차 나 좋아한다, 내 차 좀 아낀다 하시는 분들이 고체 왁스를 쓰는 분이 정말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번 기회에 고체 왁스도 한번 써보세요라는 의미에서 컨텐츠를 기획을 하나 했습니다. 자,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거. 고체 왁스가 여러분들을 해치지 않습니다. 고체 왁스 하면은 일단 너무 힘들어. 야, 고체 왁스 그거 하다가 나 죽을 뻔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체 왁스를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사용하면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습니다. 물론 제품에 따라서는 '야, 이거는 진짜 솔직히 이거 사용하는 사람을 너무 배려 안 했다.' 싶을 정도로 어려운 제품들도 있긴 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근데 똑같아요. 물왁스도 작업성 힘든 것들은 엄청 힘들고 유리막 코팅제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작업성이 괜찮은 그런 제품들을 선별하고, 그리고 내가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면 고체 왁스 절대로 여러분들을 해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야, 고체 왁스 그거 막 100만 원 넘는 거 아니야? 1000만 원 넘는 거 아니야? 엄청 비싸잖아. 나는 그냥 물왁스나 쓸래. 이러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물론 고체 왁스 중에 비싼 것도 있어요. 진짜 뭐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고체 왁스도 있으니까. 근데 그런 왁스들만 그런 거고요. 정말 저렴한 고체 왁스는 2만 원대, 만 원, 심지어는 만 원대 고체 왁스도 있어요. 요새 물왁스도 비싼 거는 3만 원이 넘어가는 제품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체 왁스는 무조건 너무 비싸다라는 인식도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고체 왁스가 물왁스보다 훨씬 더 오래 쓸 수 있습니다. 한 번 하는데 사용량이 적어요. 오히려 가성비가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카나우바 왁스, 고체 왁스가 사실은 가장 오래된 형태의 LSP라 하면 이제 라스트 스텝 프로덕트라 그래서 세차가 끝나고 마지막에 내 차에다가 바르는 제품들, 뭐 물왁스, 뭐 고체 왁스, 혹은 뭐 실런트, 뭐 유리막 코팅,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LSP라고 하는데 가장 오래된 형태의 LSP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차량에 클리어 코트라는 게 없었답니다. 도장에. 그냥 색깔을 내는 페인트밖에 없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광이 안 났겠죠. 그 위에다가 이 카나우바 왁스를 바르면 차가 번쩍번쩍 광이 나니까 그런 목적으로 쓰기 시작했다가, 요새는 차량에 클리어 코트라는 게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아무것도 안 발라도 광이 나죠. 그래서 요새는 도장면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좀 더 많이 이용이 된다. 왁스가. 그렇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왁스를 바르면 광이 난다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왁스를 바르면 진짜 광이 나는가? 광이 난다라고 하면 무슨 원리인가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리면, 요게 지금 보시는 화면, 요게 이제 그 차량의 도장면이에요. 밑에 보면은 바디, 패널, 그러니까 쇠죠. 그 쇠 위에 프라이머라는 게 올라가고 그 위에 베이스 코트라는 게, 이게 색깔이고 그 위에 이제 투명한 클리어 코트가 올라가는데, 차를 타다 보면 스크래치도 생기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차가 광이 죽어갑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푹 파인 게 스크래치가 난 거예요. 근데 그 위에다가 왁스를 바르게 되면 광이 나는데 어떤 원리이냐?
이런 원리입니다. 왁스의 충진 효과라고 해서 충진이라는 게 어떤 걸 이렇게 메꾼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요 스크래치, 이게 움푹 파여 있는 이 스크래치 위에 이 왁스가 안으로 들어가서 이걸 채워주면서 표면이 이렇게 고르게 됨으로써 이제 빛이 반사가 잘 돼서 광이 나 보이는, 예, 그런 효과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광이 난다, 왁스를 바르면 광이 난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체 왁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LSP들, 그러니까 물왁스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그 피막이 되게 두꺼워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력이 조금 더 우수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잠바로 따지면 좀 더 두꺼운 패딩 잠바를 입는 거와 비슷한 거예요. 패딩 잠바를 입어야 더 따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호력이 좀 더 우수하고, 그리고 고체 왁스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짙은 색감, 내 차의 색감을 좀 더 짙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영어로 웻룩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왁스를 바르니까 웻룩이 쩌네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웻룩이란 게 뭔가를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웻룩은 말 그대로 젖어 있는 것 같은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마치 똑같은 카페트인데 요 오른쪽에 이 젖어 있는 이 카페트는 뭔가 색감이 더 짙고 채도가 더 높고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차도 같은 빨간색이지만 조금 더 짙은 빨간색, 같은 검정색 차지만 좀 더 짙은 검정색의 느낌을 주게 된다라는 의미에서 웻룩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왁스를 바르면 그런 웻룩이 연출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부터는 고체 왁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고체 왁스 그렇게 어렵지 않다, 물거나 해치지 않는다, 예, 말씀을 드리고요. 자, 먼저 어플리케이터가 뭐냐면 요 사진에서 지금 보이는 요 스펀지 같은 요 빵 같은 거, 요거로 바르던가, 아니면 일부 제품들은 맨손으로도 왁스를 도장면에다가 도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첫 번째, 여기 제가 별 땡땡 쳐놨죠? 가능한 얇게 바르셔라. 얇게. 정말 내가 발랐을 때 이거 바른 거 맞아? 보일 듯 말 듯 할 정도로 얇게 바르시는 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누가 봐도 허옇게 떠가지고 누가 봐도 엄청 많이 바른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너무 많이 바른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전에 맨손으로도 바를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요 사진이 그러는 건데, 이게 왁스를 맨손에다가 발라가지고 비벼가지고 내 손에서 녹인 다음에 액체화를 만든 다음에 도장면에다 이렇게 바르는 방법도 있어요. 핸드왁싱이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그러니까 많이 바르시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 왁스를 많이 바르면 그만큼 왁스층이 두껍게 입혀져서 내 차를 더 많이 보호해 줄 거다라고 착각을 하세요. 도장면 위에 안착이 될 수 있는 왁스 피막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많이 바르면 그만큼 내가 잔여물을 많이 닦아내야 됩니다. 타올로 나중에. 그러니까 힘든 거야. 그러면은 닦아내기 힘드니까 닦는데 오래 시간이 걸리죠. 그러다 보면 이미 발라놓은 데가 이제 허옇게 경화되기 시작해. 그러면 더 닦기 힘들어져. 그러면 그거 지워보겠다고 뻑뻑뻑뻑 문 데다가 스크래치 생기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혹시나 이거 너무 부족해서 효과가 안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두껍게 바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얇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꼼꼼하게 도포, 빈 곳이 없게끔 꼼꼼하게 바르시는 게 중요하다, 도포할 때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경화를 시켜야 돼요. 이 부분이 아마 물왁스하고는 조금 다른 면입니다. 물왁스 같은 경우에는 뿌리고 도포한 다음에 바로 닦아내잖아요. 도포와 닦아내는 걸 사실은 동시에 하죠. 근데 고체 왁스 같은 경우에는 발라놓고
일정 시간 도장면에 안착이 되도록 좀 기다려줘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경화라고 해요. 여기 보면 온도, 습도에 따라 1분에서 5분 정도 경화를 시킨다라고 써져 있는데 이 경화 타이밍은 그날의 컨디션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제품에 써져 있는 설명서를 보세요. 거기에 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한 판씩 바르고 닦아내세요. 바르시고 나서 5분 이내에 닦아내세요.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천연 왁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많이 기다려도 5분 이상을 넘기지 않아요. 보통 고체 왁스 같은 경우에는 바르고 나서 1, 2분 이내에 닦아내라는 표현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닦아도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테스트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라고 물어보시면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게 보면은 도장면을 왁스가 바른 도장면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쓱 긁어본 거예요. 그랬을 때 요 긁은 면이 깨끗하게 이렇게 나오면 이제 닦아도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쓱 그었는데도 이렇게 깨끗한 면이 안 나온다,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 이런 걸 스와이핑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와이핑 테스트를 해봐서 깨끗한 면이 나오네, 닦아내는 거죠. 너무 오래 내비두시면 큰일 납니다. 경화 시간이 지나서까지 안 닦아내면 점점 이게 닦아내는 게 힘들어요. 근데 그거는 고체 왁스뿐만이 아니라 물왁스도 마찬가지고 실런트도 마찬가지고 유리막 코팅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체 왁스만 이런 게 아니에요. 자, 그렇고 마지막 스텝이 경화를 다 끝냈으면 극세사 타올로 잔여물을 닦아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버핑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버핑을 할 때, 닦아낼 때 주의하실 거 첫 번째는 타올을 너무 힘줘서 빡빡 문대지 않는 겁니다. 처음에 닦아낼 때 타올이 조금 턱턱 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잔여물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빨리빨리 닦아내려고 힘을 줘서, 가압을 줘서 뻑뻑 닦아내면 잔여물은 닦일지 몰라도 스크래치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살살살살 여러 번 닦아낸다라는 느낌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조금 개인 취향이 있긴 있어요. 나는 오리 짧은 타올을 더 좋아해 라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고체 왁스를 닦아낼 때는 조금 오리 너무 짧지 않은, 조금 길어서 쿠션감이 조금 있는 극세사 타올을 쓰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더라. 그리고 타올을 한 장만으로는 안 되고 적어도 2장, 3장 정도는 준비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뭐 옛날에 우리 군대에 있을 때 구두에 물광 내고 불광 내듯이 타올에다가 물 짜가지고 이렇게 뭐 닦아내면 더 광이 많이 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닙니다. 그냥 마른 타올로 닦아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왁스가 끝나는 거고요. 그러면 고체 왁스를 왜 이렇게 추천을 하냐? 나는 그냥 물왁스 그냥 대충 쓰고 싶은데 왜 이렇게 고체 왁스를 추천하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여러 가지 피막감이라든지 색감, 보호력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약재를 도포하고 경화를 시켰다가 그거를 닦아내는, 버핑하는 이 시스템이 사실은 물왁스를 제외한 모든 LSP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거든요. 내가 실런트를 바를 때도 도포하고 경화시키고 버핑하고, 유리막 코팅을 시공할 때도 도포하고 경화하고 버핑하는 이 과정들을 다 거쳐요. 물론 그 타이밍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서 나중에 내가 언젠가는 셀프로 유리막 코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실런트를 쓸 수도 있는데, 이 과정을 이해하고 있으면 디테일링이 더 재밌어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내가 좀 더 심화 학습을 한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맨날 그냥 똑같은 물왁스 찍 뿌리고 그냥 닦아내는 걸로 마무리하는 것보다 고체 왁스를 쓰면 이런 과정들을 이해할 수가 있다. 그리고 뭔가 고체 왁스를 쓰면 아무래도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죠. 근데 내 차를 내가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가꿔주면 내 차와의 교감도 생기고 그만큼 애착심도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까 왁스를 이렇게 맨손으로도 바른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언제 내 차의 도장면을 내 맨손으로 이렇게 만져보겠냐고.
고체 왁스를 할 때만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뭐랄까 교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되게 매력적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물,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한 만큼 결과물이 되게 좋을 겁니다. 저도 아직까지도 처음 고체 왁스로 내 차를 가꾸었을 때 그 결과물에서 얻었던 그 감동을 저는 아직까지도 잊지를 못해요. 그런 결과물을 보시고 나면 이 새 차를 또 다음번에 또 와서 또 고체 왁스를 바르고 싶다. 또 세차하고 싶다. 재밌다. 이런 재미가 증폭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고체 왁스는 진짜 저는 디테일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전공 과목은 아니더라도 교양 필수 과목이다. 교양이긴 하지만 꼭 필수로 이수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제가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고체 왁스를 쓰실 때. 아까 뭐 주의사항 몇 가지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 지금 이게 헤이즈 혹은 뭐 리헤이징이라고 불리는 현상인데, 지금 마치 이제 왁스를 바른 모양대로 이렇게 뿌옇게 이렇게 뜬 모양이 보이죠? 이게 뭐냐면 이제 헤이즈 현상이라고 불리우는 건데, 제가 왁스를 잘 발랐어요. 잘 하고 너무 깨끗해. 너무 만족스러웠어. 다음날 내가 출근을 해서 차를 주차해 놓고 룰루랄라 퇴근해서 내 차를 딱 와봤는데 내 차 본넷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카나우바가 들어간 고체 왁스 같은 경우에 아주 뜨거운 여름철에는 이렇게 작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그 뜨거운 열에 의해서 이렇게 뿌옇게 도장면이 흐려지는 헤이즈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고체 왁스를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여름은 빼고 봄, 가을, 겨울에만 고체 왁스를 쓰셔라. 여름에는 뭐 잠깐 물왁스로 대체를 하시는 게 좋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습한 날, 이게 날씨가 습해지면 사실 모든 LSP들이 다 작업성이 후져져요. 물왁스도 뭔가 얼룩이 남고 실런트를 발라도 쉽지 않고 그러한데, 고체 왁스가 특히나 더 심합니다. 습한 날 아주 작업성이 아주 후져져요. 맑은 날에, 건조한 날에는 너무 작업이 잘 되던 고체 왁스가 갑자기 습한 날 작업했더니 날 힘들게 하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습한 날은 좀 쓰지 않으시는 게 좋고, 그리고 또 이제 왁스 바르시는 분들 중에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덧방을 합니다. 계속해서 매주 가서 내가 이번에 40회차 올렸어요. 그러면 마치 꼬부기 칩처럼 왁스층이 40개 층이 이렇게 다다다다다 올라가는 거라고 이제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유불급입니다. 왁스를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바르시면 오히려 그 투명도가 떨어지면서 도장면이 되게 탁하게 변해요. 광도가 오히려 죽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 바르시고 나서는 주기적으로 페인트 클렌저를 써서 기존의 오래된 왁스를 벗겨내시고, 그리고 새로운 왁스를 새로 올려주시는 게 내 차를 광이 번쩍번쩍하게 이제 관리하는 그런 방법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고체 왁스에 대한 기초 지식을 좀 알려드렸어요. 고체 왁스가 부식인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저는 제가 봤을 때 제가 고체 왁스를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이렇게 10년 가까이 디테일링을 즐길 수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고체 왁스를 쓰면서 디테일링에 좀 더 몰두하게 됐고, 디테일링의 재미를 좀 더 많이 느낀 케이스거든요. 여러분들도 너무 겁내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지식을 조금 활용해 보셔서 고체 왁스를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